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에는 이항복 회계사님 모시고 2023 세금 보고에 필요한 정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정확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네. 세금 보고가 4월 15일 날까지 보고하셔야 되고요. 네. 6개월 연장해서 10월 15일까지 파일링을 연장할 수가 있고 네. 세금 내야 되는 세금은 꼭 내셔야 되고 내야 네. 되는 세금까지 연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주의할 거는 이제 국세청에 이미 보고된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W2 폼이나 1099 또 이자 소득 뭐 이런 거는 이미 국세청에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하고 매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잘 빠짐없이 준비해서 보고하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세금 보고할 때 이제 이름하고 소셜 번호는 가능하면 소셜 시큐리티 카드에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일치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세금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전자로 이파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파일 해서 은행 구자 같이 넣어주면은 리펀드나 아니면 네. 세금 내는 게 약 한 3주 정도 걸려서 빨리 또 결제해서 이렇게 리펀드 받으실 수도 있고 네.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아마도 1년 중에 우리 회계사님께서는 제일 바쁜 시즌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세율 적용 금액 구간 변동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요즘은 이제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제 높이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세율 적용 구간이 한 7% 정도 이렇게 구간이 넓어졌어요. 네. 구간이 넓어졌다는 얘기는 세금이 이제 적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싱글이나 결혼하신 분 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세금 레이시 누진세로 이렇게 네. 다 7단계로 나눠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0에서 22,000불까지 텍서블 인컴이 10%, 네. 그다음에는 89,000까지 12%, 19만 불까지 22%, 36만 4천까지 24%, 46만 2천까지 32%, 69만 3천까지 35%, 마지막에 그 이상 69만 3천 750 이상 되는 거는 이제 37%가 맥시멈으로 세율이 누진세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 구간이 더 넓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세금이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좋은 소식이네요. 예, 좋은 소식입니다. 네. 예. 스탠다드 디덕션 금액 조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총 그로스 인컴은 저희가 모든 저희가 수입으로 잡힌 인컴에서 이제 스탠다드 디덕션이나 아니면 아이러마이즈 디덕션을 빼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텍서블 인컴에서 이제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스탠다드 디덕션도 동일하게 한 7% 정도 22년도에 비해서 더 증가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하신 싱글분 같은 경우는 13,850불,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27,700불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제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네. 근데 특히 또 이제 65세 이상이나 블라인드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은 네. 1,850불씩 추가로 더 클레임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집을 갖고 계시거나 이자나 재산세나 아니면 교회 헌금 이게 네. 이제 이 액수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더 큰 액수일 경우에는 네. 그 큰 액수를 적용해서 저희가 세금을 디덕션 해줍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더 큰 좋은 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을 잘 킵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네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롱텀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주식이나 부동산을 이제 거래를 하면은 저희가 네. 거기서 생기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기준으로 거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이제 쇼텀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고 1년 이상 되면 이제 롱텀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럽니다. 네. 쇼텀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율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네. 롱텀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이상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서 이제 거래하시면은 네. 이 세율이 훨씬 더 적게 더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세율에는 이제 세 단계로 나누는데 0%, 15%, 20%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세율이 매겨질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한 싱글인 경우는 44,000,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89,000까지 그 텍서블 인컴이 그 이하면은 세금을 안 내세요. 네. 양도소득세를. 네. 그 이상 돼서 약 한 50만 불까지는 이제 15% 세금을 내시고 그리고 55만 불 이상 되는 거는 20% 세금을 내시고 네. 해서 다른 세율이 더 혜택을 주는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자산 관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회계사님과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리 네. 이제 알고 계시면 더 좋죠.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요새 이제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네. 받습니다. 제가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받는데 그럼요. 소셜 시큐리티 네. 베네핏을 이제 받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1년에 쉽게 얘기해서 4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네. 10년 동안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면은 네. 그 10년 낸 거를 갖고 이제 62세에서부터 네. 62세에서부터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라는 정부로부터 그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갖고 62세 그리고 이제 66.5세 기다렸다 받으면은 한 30% 정도 더 받고 네. 그게 이제 100%라고 보통 얘기하고 네. 한 70살까지 기다리면은 한 30% 더 이제 추가로 죽을 때까지 이제 네. 받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거에 받는 거에 그 최고 액수가 3,627불이고 최저 네. 액수는 592불을 평생 이렇게 그 나이 넘어서는 받을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본인이 62세 받을 건지 아니면 66.5세 받을 건지 선택할 수가 70세에 받을 건지 본인이 선택해서 네. 신청하셔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 4점을 받기 위해서 보통 얼마 소득을 보고해야 되냐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데 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액수는 최소 6,560불 2023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액수를 보고 하시면은 네. 4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젊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먼 얘기다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네네. 그렇군요. 소셜 연금의 세금 보고에 대해서 이제 싱글과 조인트 어카운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소셜연금 받으시면 쭉 이제 세금 보고 해오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소셜연금 받으시면 이제 세금 보고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걸 네. 많이 질문하세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소셜연금만 수입이 있으면은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다른 수입 그 외에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셜연금 받으시는 1년에 받으시는 금액의 네. 반에서 그 다른 기타 수입을 합친 액수가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32,000불 미만일 경우에 네. 그때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소셜연금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44,000까지 가면 연금에 대해서 50% 이제 텍서블 인컴이 되고 그렇군요. 네. 또 그 이상이면은 80%가 텍서블 인컴이 되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나이에는 어떤 제한이 없는 건지요? 이런 은퇴연금 납입과 인출 의무 할 때 뭐 나이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그래갖고 네. 그게 이제 73세서부터는 일정 액수를
이렇게 위드로를 해야 돼요. 네. 위드로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직장인 연금도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401k나 개인 은퇴연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납부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절세 전략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변동 사항이 있는지 401k나 IRA 같은 부분은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직장에서 이제 401k이고 저희 개인들은 이제 IRA를 이제 납입하는데 이게 절세 전략 중에서 제일 큰 절세 전략이고 또 은퇴를 위해서는 필히 이제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건데 여기에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6,500불까지 이제 매년 이제 이렇게 납입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거를 디덕션을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세금을 덜 내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7,500불까지 이제 디덕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401k는 이제 22,500불까지 또 50세 이상이면 3만 불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59.5세 이전에 이제 인출하시면 10% 벌금을 내시니까 그 이후에 이제 위드로를 하셔서 그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수입이 좀 줄어드니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인출을 해서 그때 세금 내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렇군요. 특히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가 정말 중요한 교통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자동차들을 많이 또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두세 대는 기본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차량 비용은 표준 공제와 실제 공제 이 어떻게 우리가 이걸 기준을 삼고 결정을 해야 될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는 이제 자영업자일 경우에 그 비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이제 하는데 그 이제 표준 스탠다드 마일리지가 이제 마일당 65.5센트를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택하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자동차에 들어간 비용 또 자동차 샀을 때 감가상각 그 원금에 감가상각 포함해서 실질 비용 두 가지 중에 어느 거 할 수 있냐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로 하시다가 원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액추얼로 실제로 들어간 비용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액추얼로 하다가 스탠다드로 바꾸지는 또 못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비용에 대해서 65.5센트를 마일당 이렇게 뺄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런 공제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가요? 자동차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자동차 비용도 이제 우리가 집에서 이제 직장까지 커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제외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쓴 부분은 제외가 되고 그래갖고 그러한 기록들을 사실은 럭북을 만들어서 그걸 다 기록해서 마일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동차에 몇 퍼센트가 자동차 비용에 썼는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거의 안 들어가는 비즈니스가 거의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죠. 하지만 여기서 개인적인 용도로 쓴 부분은 빼고 실제로 비즈니스 운영하는 데 사용된 마일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식사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공제에 해당이 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로 공제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제 많이 반으로 줄었죠. 작년에는 100% 팬데믹 때문에 100% 다 허용을 해주셨는데 2022년도는 2023년도는 이제 50%만 그 쓴 비용에서 50%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좀
그러니까 2023년도 세금 보고가 조금 크고 작은 변동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전에 우리 회계사님께서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요. 네. 이 감가상각비 처리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은 감가상각이 이제 제일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네. 감가상각은 이제 장비나 가구나 이런 고정 자산들을 심지어 이제 건물도 네. 이렇게 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으로 이제 뺄 수가 있거든요. 네. 감가상각이.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 근데 이거를 샀을 때 장비나 가구 같은 경우는 샀을 때 섹션 179에 의해서 2023년도에는 116만 불까지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많이 증가한 거죠. 네. 이제 2022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116만 불까지 빼고 그리고 그 빼고 만약에 다른 또 이거보다 더 많은 자산이 있을 경우는 그것도 네. 또 이제 다른 방법의 감가상각으로 다 이렇게 제할 수 있으니까 감가상각이 굉장히 중요한 툴입니다. 그렇군요. 예, 절세를 할 수 있는 툴이죠. 네. 예, 예. 잘 알아보고 이렇게 좀 손해 보시지 않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녀 입양에 지불된 비용도 크레딧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자영 입양 2023년도에 자녀당 네. 18세 미만이죠. 자녀 입양하실 경우에 네. 15,950불까지 이것도 이제 그렇군요. 2022년도에 비해서 한 7% 정도 이제 증가됐죠. 네. 증여 상속세 면제액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증여와 상속세 면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16,000불이었던 17,000불로 1년에 자녀 한 명당 17,000불로 이제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평생 이제 증여할 수 있는 총액수. 네. 이거는 이제 같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 상속세하고 그 총액수가 1,292만 불까지 이제 1,292만 예, 상속세나 네. 증여세를 안 낼 수가 있죠. 네. 보고만 하는 거죠. 네. 17,000불 넘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2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상속세가 미국에서는 면제가. 안 네. 내셔도 된다는 얘기죠. 한국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예, 예. 이런 텍스 시즌 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 페널티 부분인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페널티를 좀 피해갈 수 있을지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예. 네. 페널티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제 늦게 내서 하는 페널티하고 네. 보고를 안 해서 하는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맥시멈은 이제 25%예요. 맥시멈 내야 될 세금에. 그렇지만 이제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에는 이제 0.5% 한 달에 0.5%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신고를 안 할 경우, 파일을 안 하는 거는 4.5%니까 훨씬 더 많이. 네. 그러니까 신고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따박따박 신고하는 게 중요하죠. 네. 네. IRS가 신고를 하고 안 하고에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군요. 그렇죠. 네. 예. 레이 자발적인 파일링이 신고니까. 4.5%의 페널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날짜 특히 유념해서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텍스 시즌 되면 가장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환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인데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와 받을 수 없는 세금 공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저희가 이제 환급을 받는다는 거는 그 refundable tax credit이라고 네. 그래갖고요. 저희가 어떤 크레딧이 발생하는 거 저희한테 이제 크레딧이 발생하면은 그 이제 저희가 낼 세금을 이제 거기서 이제 크레딧으로 이렇게
서로 상쇄를 하고 네. 아직도 이제 그 크레딧이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캐시로 쉽게 얘기해서 돌려주는 거를 이제 리펀더블이라고 그러고 네. 그거를 이제 안 돌려주고 그냥 소멸되거나 아니면은 내년이나 그 후로 이제 이렇게 이월되는 네. 그런 거는 이제 난 리펀더블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죠. 네. 어떤 예. 부분들이 예. 있을 수 있는지 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난 리펀더블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일드 텍스 크레딧 같은 경우는 네.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이제 1인당 2,000불의 소득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2,000불의 소득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리펀드 받을 돈이 있으면은 그 리펀드 액수가 1인당 1,600불로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네. 2023년도에. 근데 지금 의회에서 이거를 거의 이제 통과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거 이제 1,600불에서 200불을 추가해서 1,800불로 주자 그렇군요. 하는 그 네. 법안이 거의 통과돼서 네. 이게 이번 주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아마 통과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조금 기다렸다가 파일을 네. 미리 준비는 해 놓으셨더라도 네네. 통과되면은 그때 파일을 하시는 게 더 이렇게 좋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4월 15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아직 시간은 넉넉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예. 또 이제 리펀드 받는 거니까 네네. 빨리 받으셔야지 되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기다려서 하는 게 이게 소급돼서 적용되는 거니까 네. 2023년도 소급돼서 적용되는 거니까 좀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밖에는 또 어떤 공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그 저소득층에 대해서 네.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그 파일링 스테이터스하고 그 소득 조정 소득에 따라서 이게 저소득에 대한 그 크레딧을 주는 경우에요. 네. 이게 이제 자녀가 없어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부부 같은 경우 자녀가 없은 경우에는 24,000불 네. 그리고 또 한 명일 경우에는 53,000불, 두 명일 경우에는 59,000불, 세 명일 경우에는 63,000불 안에 이제 소득이 조정 청소득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 해당 사항이 다 되세요. 그래갖고 그렇군요. 그 크레딧을 자녀가 없는 분은 600불, 한 명일 경우에는 3,990불, 두 명은 6,600불, 세 명은 7,430불까지 이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러한 크레딧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부부 개별 신고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비거주자는 안 되고 그다음에 투자 소득이 11,000불 넘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소셜 번호가 꼭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영주권자 미니멈 영주권자 세미권자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야지 네. 이거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가 바로 이 미국 기회 크레딧. 아이들의 4년간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게 총 2,500불씩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대학교의 이제 학비라든가 교재비 이런 거 쓴 비용에 대해서 2,500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또 이게 환급이 가능해요. 1,000불까지 환급이 가능해요. 네. 예. 그러니까 총 이제 4,000불에 만약에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첫 2,000불에 대해서 100%, 나머지 2,000불에 대해서 25% 해갖고 2,500불까지 네. 그까지가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 교육 크레딧이죠. 네. 예. 그렇다면 환급이 불가능한 크레딧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환급이 불가능한 크레딧은 이제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이 네. 있는데요. 이게 13세 미만 두 분이 이제 일을 하셔갖고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1인당 이제 3,000불까지 네. 비용을 또 두 명이면 6,000불까지 그 크레딧을 그 비용을 이제 빼서
거기에 해당되는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부양가족 크레딧도 있다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해당한다는 그 부양가족들 있잖아요. 네. 부양가족은 뭐 자녀뿐만 아니고 친척들도 부양가족이 되니까 친척들도 포함되는 거군요. 그런 분들의 네. 1인당 500불씩 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네. 예. 그리고 평생 교육비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하고는 다르게 네. 이거는 이제 4년제 교육이 아니고 그냥 네. 직장이나 이렇게 내가 교육을 원할 때 한 코스만 들어도 되고 좀 더 폭넓게 적용돼서 혜택을 받는 그러한 교육 크레딧이에요. 네, 풀타임이 아니어도 예.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이게 네. 한 2,000불까지 네. 만불에 대해서 20%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기차 네. 크레딧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IRA 법안이 이제 통과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요새 많이 눈에 띄게 길거리에도 많이 맞습니다. 늘어났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고 이제 그 미국에서 많이 전기차를 네. 구매하도록 이제 촉진하는 법이죠. 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대략 한 5만 5천 불 미만이면은 네. 세차할 경우에는 한 7,500불까지 크레딧을 받으시고 네. 중고차 한 2만 5천 불까지는 또 4천 불까지 크레딧을 받으세요. 네. 예. 그래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고 그 네. 사이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법률 상담의 시간 세법 전문 이항복 CPA 회계사님 함께 하셔서 2023 세금 보고 시 주의사항과 연초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봤습니다. 2023 세금 보고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회계사님 조언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미국의 세금 제도는 워낙에 세율 자체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고 네. 또 필요하면 이제 전문가한테도 이제 상의하고 네. 요새는 이제 쉽게 이제 저 챗 GPT나 뭐 네. 구글이나 서치하면 금방 또 찾을 수가 있고 네네. 항상 기본적인 그런 상식은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네. 세금 보고와 회계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주시죠. 네. 제 전화번호는 213-369-0921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하면 213-369-0921입니다. 네, 213-369-0921번, 213-369-0921번 이항복 CPA 회계사님께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꼭 알아야 할 세법 법률 정보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네, 감사합니다.